자, 이제 오늘부터 전기 파트 처음 시작하는데 방학 기간에 했던 거 거의 비슷한 과목, 비슷한 개념으로 수업을 할 거지만 그거보다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이나 다른 내용이 좀 나올 거니까 잘 보세요. 자, 일단 오늘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전기라는 걸 배워야 돼요. 전기. 자, 전기라는 거는 전기가 통한다. 우리도 이제 전자제품들 많이 쓰니까. 전기 통한다는 개념은 반드시 전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전류 말고 이제 두 가지의 개념이 더 들어가야죠. 뭐랑 뭐가 있어야 되냐? 전압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저항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식을 우리가 중딩 때 배웠잖아. 뭐? 옴의 법칙이라는 걸. 옴이라는 인간이 실제로 이걸 만들어냈어요. 옴의 법칙이 뭐는 뭐 곱하기 뭐다 이렇게 했냐? V는 I 곱하기 R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단위를 먼저 알아야 돼. V가 뭐였어? V 전압이고 I가 뭐였니? 전류. 그 다음에 R이 뭐야? 저항이라 하죠. 자, 그래서 일단 관계식은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식에서 사용하는 단위거든. 근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약간 다르댔지. 전압이 똑같아 가지고 헷갈리는 거야 맨날. 전압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도 V라고 표현을 하고 볼트라고 읽죠. 볼트. 근데 전류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뭐였냐? 전류는 몇 암페어가 흐르냐라고 하죠. 그래서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예요. 암페어. 저항의 단위가 뭐야? 이제 말발굽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읽을 때 옴이라고 읽죠. 그래서 옴의 법칙이다라고 해가지고 옴이라는 사람을 기르려고 옴이라고 읽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어떤 개념이 되는지는 얘기는 방학 기간 때는 했는데 요거만 봅시다. 뭐 물의 흐름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됐어요. 자, 이제 이렇게 지그재그 이렇게 하면은 이걸 니크롬선이라고 해서 얘를 저항이라 생각하면 돼요. 저항. 근데 옴의 기호처럼 생겼지만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잖아? 이게 뭔 줄 아냐? 이게 전구예요, 전구. 대신 너네들은 이렇게도 알아야 된다. 전구든 얘든 둘 다 저항의 효과입니다. 전구가 있어도 저항이고 이렇게 저항 단자만 연결해도 저항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 전류라는 게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를 알아야 돼. 전류의 류자가 무슨 류자니? 흐를 류자야. 그러면 전류라는 뜻은 전기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내가 이거 수업할 때 뭐라고 불렀냐? 전류라는 건 없는 거야. 안 보입니다. 아무리 과학자들이 알려고 해도 전류라는 건 몰라요. 대신 전류라는 게 암페어로 쌤 쓰잖아요. 그럼 1암페어 뭔데요? 1암페어의 정의가 요 도선에 흐른 단면을 통과한 전자의 수가 1초 동안에 6.25 곱하기 10의 18제곱만큼 흐르면 이걸 1암페어로 정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전류라는 건 없는 개념이에요. 전자의 흐름을 빗대어서 전류라는 걸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전류가 뭐냐? 몰라. 근데 전류가 전자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전류로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야. 이거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학자들이 전류라는 전기의 흐름은 알고 있었어. 근데 전자가 움직이는 것도 알지만 흘러가는 게 도대체 뭐에 대한 개념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과학자들끼리 합의를 했다니까. 유명한 과학자 다 모여서 야, 너 전류 알아? 몰라. 너 저희 미국에서 온 과학자 전류 알아? 아, 몰라. 북한 과학자 알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끼리 정하자. 그래서 정한 거예요. 뭘? 전자의 수로 전류를 정의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흐름이 나오는 거야. 근데 전자는 입자가 무슨 입자니? 전자는 마이너스 입자죠? 근데 마이너스 입자니까 당연히 어느 극으로 가고 싶어? 플러스 극으로 가고 싶겠지. 그럼 여기가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 요 소자를 뭐라고 불러? 이것도 뭔지 모르냐? 이건 전지라고 하죠? 건전지예요, 건전지. 긴 쪽이 무슨 극이야? 플러스 극이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이죠? 그럼 전자는 마이너스 입자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까? 플러스 극으로 갑니다. 이게
전자의 흐름이에요. 전자. 근데 우리는 전자의 흐름을 빗대어서 전류를 표현했기 때문에 전자라는 입자는 마이너스 극이어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간다고 한다면 야, 전류는 그냥 반대로 정하자. 그래서 정한 거야 진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간다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간다라고 방향을 설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분명히 뭐 전류가 흐른다 아니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걸 그림으로 중학교 때 아마 봤을 거야. 이게 도선이래. 그럼 도선이 여기가 이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연결을 좀 이따가 할 건데 지금은 연결하지 않았다고 봅시다. 자, 연결하지 않았을 때 당연히 여기에는 양성자, 이거 원자핵이야, 원자핵. 야, 너희들도 이 정도는 알아야지. 전기가 통한다는 건 반드시 전류가 흐른다는 거나 전류가 흘러야 전기 통하는 거야. 근데 전류라는 거는 없댔지. 전자가 움직이는 거야. 그럼 문제, 여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연결이 되면 당연히 전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연결이 안 됐다고 칩시다. 그럼 전자는 움직여 안 움직여? 전자는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움직입니다. 대신 어떻게 움직여? 방향성이 없게 지 멋대로 움직여요. 지가 가고 싶은 방향은 아무 데도 없어. 그냥 지 멋대로 지가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그대로 그냥 갈 뿐이야. 그래서 전자의 움직임이 자기 마음대로 일정한 방향성이 없을 때는 회로에 전지를 연결하지 않을 때예요. 건전지 없으면 그냥 지 멋대로 움직여. 자,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첫 번째, 그럼 도대체 왜 전자가 튀어나왔는데? 아니 쌤요, 원자가, 너네들 원자 배웠잖아. 원자라고 한다면 가운데 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뱅글뱅글 돌고 있거든. 뭐 이제 너네들 아직 뭐 안 배웠겠지만 보호의 원자 모형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어. 근데 갑자기 왜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왔냐고. 이 정도는 이제 외워야 된다. 화학에서 계속 나올 거야. 물리에서 나오고. 전기가 통한다는 건 반드시 둘 중 하나의 입자가 있어야 돼. 어떤 입자가 있어야 되냐? 첫 번째,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 자유전자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자유전자가 없다면 이온, 움직일 수 있는 이온이 있어야 돼. 근데 너네들이 알고 있는 요 도선을 무엇으로 만드니? 뭐 구리로 도선 만들지 거의. 근데 뭐 고무 같은 걸로 도선 만드냐? 플라스틱으로 도선 만들어? 안 만들어. 구리와 같은 애는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라고 해요. 도체. 이 도체의 특징은 무조건 자유전자가 남아있어요. 도체만. 그래서 우리는 도선에 자유전자가 일단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있으면 이 새끼들은 움직이는데 방향성이 일단 첫 번째는 없어요. 근데 전극을 연결했대. 드디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연결했대. 그러면 자유전자가 어디로 가? 당연히 전자는 마이너스 입자이기 때문에 플러스 극을 향해서 움직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면은 플러스 극 쪽으로 마이너스 입자가 움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이건 당연히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시험 문제 가끔 나와. 이 새끼를 내가 뭐라 불렀어? 원자핵이에요. 자, 대신 원자핵은 플러스로 구성된 양성자로 존재합니다, 이게. 그러면 문제. 양성자는 어디로 가? 원자핵은? 전극을 연결했으니까 어떻게 돼? 안 움직입니다. 자, 플러스는 안 움직여요. 근데 안 움직이는 이유가 되게 간단한 이유야. 뭐 때문에 안 움직여? 단순하게 무거워서. 너무 무거워서 얘는 이 정도의 전극으로 절대 못 움직여요. 그래서 언제나 마이너스 입자인 전자만 움직일 수 있고 전류가 흐른다는 건 전자의 방향성이 일정하게 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극을 연결하지 않을 때도 전자는 움직여요. 대신 방향성이 없는 거고, 일정한 방향성이 있으면 얘네들이 전기가 통하고 있다. 그걸 플러스 극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근데 두 번째. 이제 또 너희들이 알긴 아는데 제대로 모르는 입자가 하나 있죠. 뭐? 전압. 전류는 전자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고,
그렇다면 전압은 뭐야? 전압. 한글로 잘 풀어봐. 전압. 전류의 압력이에요. 즉, 전류라는 건 내가 누구의 흐름으로 생각을 했어? 전자. 그럼 전자의 압력이네? 결론이 뭐냐? 전자를 세게 밀 거냐, 적게 밀 거냐. 이 흐르는 힘을 전압이라고 합니다. 결국 전압은 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힘.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패러데이 법칙 같은 거, 유도 전류를 나오게 되는 패러데이 법칙 같은 걸 배울 건데, 그 패러데이 법칙에서는 뭐 변하는 자기장이 유도 전류 만들어, 뭐 이런 거 아마 배웠을 건데, 그 유도 전류를 만드는 거는 렌츠의 법칙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패러데이 법칙으로 만들어지는 건 유도 기전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때부터 좀 어려워진단 말이야. 근데 다시 유도 기전력이야. 힘이라는 거예요. 전압은 전자를 움직일 수 있는 힘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정확히 배울 때는 물리 2로 가야 돼. 물리 1은 아예 안 나오고 물리 2로 갑니다. 결론, 전압이라는 표현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압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전압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게 되냐? 저 새끼. 전지 때문에 달라집니다. 전지. 즉, 초딩 때부터 배우지 않았냐?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보면은 건전지를 2개 연결할 거냐, 3개 연결할 거냐, 4개 연결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전구의 불빛이 다르지? 그럼 불빛이 다른 이유가 뭐 때문이야? 전류가 세다는 거잖아. 그럼 전류가 세다는 거는 전류는 1초 동안 여기를 몇 개 통과하냐로 전류를 정의한단 말이야. 그럼 전자가 더 빠른 속력으로 가면 통과한 개수가 많아질 거 아닌가? 그게 결국 전압이에요. 그럼 전압이 크다라는 건 결국 전류가 크다. 근데 전류가 크다는 건 결국은 전자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좋아. 전압은 전류의 압력인데, 전류라는 건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값이었기 때문에 전자의 속력을 빠르게 하는 물리량. 그래서 전압이 크다, 전압에 크면 전자의 속력이 빠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대신에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는 많이 안 나올 거예요. 많이 안 나오지만 개념을 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뒤에까지 좀 원활하게 흐름이 갈 거예요. 자, 일단 이 정도의 개념은 아시면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표현을 좀 몇 개 알아야 돼. 자, 먼저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직류 전원을 연결했다, 교류 전원을 연결했다, 이런 게 나오거든. 그럼 직류는 뭐고 교류는 뭐냐? 혹시 아냐? 직류와 교류, 얘는 전류의 방향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직류 전원을 연결하면은 전류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흘러요. 자, 지금 이런 그림이잖아. 회로에 왼쪽에 플러스 전지를 연결하고 왼쪽에 오른쪽에다 마이너스 전지를 연결했대. 그러면 전류는 언제나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언제나 시계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지. 안 바뀌어. 근데 교류 전원을 연결하면은 전류의 방향이 한쪽이 아니라 양쪽이 됩니다. 아니, 그럼 쌤 어떻게 양쪽이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그릴 거야, 이제. 물결 무늬처럼 그릴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교류 전원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교류 전원의 뜻은 뭐냐? 시계 방향으로도 흘렀다가 반시계로도 흘렀다가 왔다 갔다 변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렇게 외웁시다.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 요 전기 돼지코 있잖아? 그거를 어디에서 생산한 전기가 지금 우리 집까지 들어오는 거야? 어디에서 전기를 만들어?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소, 발전소입니다. 그 발전소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오는 거라고, 그 전기가. 발전소에서 몇 가지 과정을 막 거치죠? 뭐 초고압 변전소도 있고 1차 변전소도 있고 주상변압기도 있고 되게 많아. 다 필요 없어.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모든 과정은 교류예요. 교류로 옵니다. 교류로. 왜? 교류로 와야 손실되는 걸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 직류보다는 교류가 훨씬 더 효율적인 관점에서 좋아.
기껏 만들어 놓은 전기를 집까지 올 때 다 손실되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교류를 써요. 단, 교류의 단점도 있댔지. 뭐가 있댔냐? 단점이 있어, 장점이 있으면. 존나 위험하댔지. 근데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효율적인 관점을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얻어야 되니까 교류를 사용합니다. 그럼 직류를 사용하는 건 뭔데? 드디어 니들이 쓰는 모든 전자제품은 직류예요. 즉 내가 휴대폰을 충전을 한대. 그럼 충전을 한다는 거는 이건 물리2에 나오거든. 축전기라는 게 이 안에 들어있어. 그래서 축전기가 극판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요 극판에다가 충전을 하면은 여기 전지를 꼽아가지고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전자인데 전자는 움직이죠. 어디로 갈 수 있다고? 전자는 플러스로 가고 싶다고. 그럼 여기에 있는 전자가 다 플러스로 가고 싶으면 일로 가야 돼. 근데 문제가 뭐냐? 떨어져 있어. 여기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막 모여요. 막 모여.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모이잖아? 그럼 당연히 요 극판은 얘가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싶겠니? 아니지. 싫어하잖아. 청력. 그럼 마이너스는 다 일로 갑니다. 왜? 여기 플러스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다 일로 가고 싶겠지. 그럼 남는 게 뭐야? 요게 남죠. 이게 그대로 유지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충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배터리 100%. 이게 100%야. 근데 얘를 뺐어. 그 다음 내가 진짜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럼 사용을 한다는 거는 여기에 모였던 마이너스 플러스 입자가 서서히 움직입니다. 왜? 이제는 얘가 플러스처럼 행동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입자는 어디로 가고 싶겠냐? 플러스로 가고 싶겠지.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가면 결합을 해버리면 없어집니다. 중성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만나니까. 그래서 얘가 없어지게 되면 다 없어지면 0%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요건 이제 원리에 대해서는 물리2에 갈 거고 여기서 이제 리액턴스 같은 거 나오면 이제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거야.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은 어떤 전자제품이다? 직류 전원을 이용한 전자제품이에요. 거의 이게 원리니까. 근데 교류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이 하나 있어요. 뭐 있을까? 잘 생각해보면 알아. 직류는 전류를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는데 교류는 슉 한 다음에 슉 바뀌어. 그럼 이거 그대로 꼽으면 아주 이상적인 전자제품이 나오지. 뭐? 하긴 뭐 니들이 해본 적도 없겠지. 뭐냐? 세탁기예요. 세탁기는 빨래 돌아가는 거 한 번도 못 봤지? 봐봐 한번. 어떻게 돌아가? 야, 빨래가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가면은 빨래가 되겠냐? 이 새끼들 안 되지. 윙 이리 돌아간다고. 그래서 세탁기는 교류전원을 그대로 연결하는 전자제품. 근데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직류를 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 돼.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모든 과정에서는 교류전원이 연결돼. 그 다음 우리 집에서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는 전자제품은 직류전원을 쓴다. 단 세탁기만 교류전원을 그대로 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직류 교류에 대한 개념도 좀 얘기했으면 교류전원은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나올 것이고 직류를 잘 뜯어볼게. 자, 직류는 어쨌든 전류가 한쪽으로만 흐르는 거잖아. 한쪽으로는 흘러주지만 회로가 이어져 있냐 떨어져 있냐로 뭐로 나뉘어? 직렬 병렬과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렬, 직렬은 다 직류전원 연결해야 돼요. 교류전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직렬과 병렬 회로를 좀 봐야지. 자, 이거 아마 나올 겁니다. 운전고. 직렬 연결을 했다라는 거는 이런 식의 도선이 된 거고 병렬 연결했다라는 거는 회로가 나눠지게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된 회로가 병렬 회로. 뭐 초등 때부터 많이 봤어.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 지금 앞쪽에 있는 니크롬선을 R1이라는 저항값이라고 생각을 해볼 거고 여기 뒤쪽에 있는 니크롬선은 R2라고 해볼게. 자, 얘는 3옴이라는 저항을 갖고 있는 니크롬선이고 얘는 6옴의 저항을 갖고 있대.
자, 이거는 병렬 회로에서도 똑같다고 봅시다. 얘도 3옴 R1, R2는 6옴. 자, 이렇게 한번 볼게. 자,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맞춰야 되는 게 뭐냐? 각각의 흐르는 전류와 전압.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 각각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 대신 이거를 다 합쳐놓은 전체 전압, 전체 전류, 전체 저항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압,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압. 요거 알아야 되고, 마지막 전체 저항, 전체 값에 대한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거 중딩 때도 니네가 배웠는데 기억을 안 나실 거니까 표로 내가 정의해 줄 테니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직렬 연결일 때는 전체 전류값 구하는 방법, 전체 전압 구하는 방법, 전체 저항 구하는 방법, 얘만 알면 돼. 병렬 연결도 있겠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는 직렬 연결로 연결하면은 R1과 R2의 저항이 각각 다르죠? 그럼 전체 저항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 직렬 연결일 땐 전체 저항은 그냥 더합니다. 결론, 이거 지금 내가 여기다 쓰는 거는 전체 값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각각의 저항 값을 그냥 더하면 땡이라는 거니까 전체 저항은 9옴이 됩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요거 둘 중에 한 값은 줘야 돼. 문제에서. 난 얘를 줄게. 얘가 2A래. 요거는 줄게. 자, 그러면 이거 하나를 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모르는 값은 세 값 중에 한 값만 모르고 나머지 둘 다 알죠? 그럼 이럴 경우에 무조건 이제 뭘 쓴다? 오음의 법칙을 씁니다. 무조건. 오음의 법칙. V는 IR 여기 되니까 얘는 얘 곱하기 얘니까 몇 볼트 한다? 요렇게 이제 되죠? 자, 이제 여기서 각각의 애들로 분배시켜야 돼. 분배. 근데 전체 전류값과 전체 전압값이 나왔잖아. 이미 이걸로.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 전체 전류는 같다야.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 값과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보면 돼. 저 표는 전체 값을 구하는 방법이거든. 근데 여기나 여기에 저항을 더하면 된다고 했는데 전류는 같대요. 그럼 여기나 여기나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2A하고 여기도 2A입니다. 요리 돼요. 근데 직렬 연결일 때 전압은 더한다. 이렇게 됩니다. 전체 전압 더하면 돼요. 그럼 얘 더하기 얘가 얘 나온다는 거죠? 해봅시다. 또 나왔어. 두 개의 값을 알고 하나를 모르면 무조건 ohm의 법칙을 쓰면 돼. 그럼 ohm의 법칙을 쓰면은 V는 I 곱하기 R 6V, V는 I 곱하기 R 12V죠? 더해봐. 18V 되지. 요렇게 된다는 거야. 전체 값을 구할 때 각각의 전압을 더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근데 내가 분명히 전류라는 게 뭐라 했냐? 물의 흐름과 같다고 했잖아. 전자가 흐르는 물의 흐름. 이거 내가 뭐라고 많이 설명하냐면은 과학준이랑 너네 네 마리가 시험을 존나 못 봐가지고 뺑뺑이를 굴려왔어. 이 새끼 엄마 공부를 하라고! 조우상이랑 막 최준영은 존나 다 왔어. 일로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5명이 가는 거예요. 방 가고 있어. 근데 첫 번째 장애물이 드디어 나왔어. 첫 번째 장애물을 너 넘어라! 뭐를 못 넘으면 죽는다! 밖으로 튀어나갈 거야? 조우상 막 오다가 전 못 가요. 전 못 넘겠어요. 전 나갈래요. 안 되지. 여기까지 다시 와야 돼. 우리는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 결국은 모든 애들이 다 오려면 여기 통과한 사람 몇 명이냐? 5명 다 통과해야지. 여기 통과한 사람 몇 명이야? 5명 다 통과해야 돼. 이게 뭐다? 이게 전류예요. 전류. 그러니까 전류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문제지. 자, 지금도 똑같다. 내가 너네들을 데리고 야, 우리는 장애물을 넘으러 간다 해가지고 5명, 4마리, 똘마리 해가지고 갔어. 근데 드디어 회로가 나눠졌어.
위에 길로 갈 거냐 아래 길로 갈 거냐 나눠졌다. 근데 위에를 딱 봤더니 토끼 새끼가 딱 있다. 근데 아래를 봤더니 호랑이 새끼가 있어. 그럼 니네 같으면 호랑이 만나러 갈래? 가면 뒤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야 너넨 위로 갈 거야 아래로 갈 거야? 저는 위로 갑니다. 위로 갑니다. 근데 조우상이다. 저는 쌍남자니까 아래로 갑니다. 호랑이 있는데 아래로 갑니다. 그래서 우상이는 아래로 가. 근데 위로 빙신 나는 위로 갈 건데 이렇게 될 거지. 자,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전류는 저항이라는 효과를 싫어한다. 근데 저항하다의 뜻이 뭐냐? 한글적 뜻이 뭐야? 저항하다. 내가 야 숙제는 몇 쪽부터 몇 쪽까지 해야 다음 주까지 풀어. 싫어요. 이게 저항하다는 거냐. 결국은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흐름이에요. 결국은 저항이 이렇게 되면 전류는 이 상태는 어쩔 수가 없어. 지나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는 3옴이고 여긴 6옴이야. 밑으로 많이 갈 이유가 없어요. 전류가. 결론 저항의 비가 1대2면 전류의 비는 몇 대 몇이 될까? 2대1이 되겠죠. 그만큼 방해하는 거니까 반비례라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얘가 값이 10이래, 10. 근데 원래는 얘랑 얘 곱이니까 10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10옴이었다? 그럼 얘는 몇 암페어냐? 1암페어 되겠지. 근데 저항을 2배 늘렸어. 20옴이 돼버렸어. 그럼 전류는 몇이 되는 거야? 0.5가 되겠지. 즉 반비례라고. 이 값이 변하지 않을 때는 전류가 커지면 저항은 줄어드는 거고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줄어듭니다. 반비례요.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풀어볼게. 단 저항 값은 그대로 더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 역수를 취해서 더해야 돼요. 병렬 연결 저항은 전체 저항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구해봐. 전체 저항이 얼마야? 전체 저항은 2분의 1이다. 그러면 안 돼. 3분의 1에다가 6분의 1 더하면 쌤 2분의 1 맞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R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R 값만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전체 저항 R 값이 얼마다? 2옴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걸 역수치해서 다시 올리지? 그럼 이렇게 됩니다. 전체 저항 값은 R1 플러스 R2가 되고 이건 그냥 통분해가지고 이제 더한 거야. 분자 값은 R1 곱하기 R2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외우냐? 전체 저항을 구할 때에는 더해분의 곱해로 외워. 더해분의 곱해. 자, 해봐. 더해봐. 얼마야? 9. 9분의 곱해. 그래서 2예요. 여기 나옵니다. 단 중요한 게 있다. 이건 언제나 써먹을 수 없어요. 그럼 언제만 쓰냐면 2개 있을 때만. 병렬 연결일 때 2개의 병렬 연결에 대한 저항 소자가 있을 때만 씁니다. 왜? 3개가 나오면 통분해보면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2개 나올 때는 이렇게 쓰시는데 만약에 3개 나온다? 3개 나오면 직접 구해야 돼, 이거. 역수 취한 다음에 그냥 더하면 돼. 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만 얘기한 거고 2개 나올 때만 이걸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전류를 여기는 3A라고 한번 해볼게. 요건 일단 줘야 돼, 3A를. 그러면 전압이 얼마야? 전압은 똑같아. V는 I 곱하기 R 6V가 되는 거야, 6V. 자, 하지만 이제 병렬 연결했을 때 전압과 전류는 달라요. 자, 이게 반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반대로. 병렬 연결할 때는 전류가 각각의 전류를 더하면 전체 값이 나오는 거고, 병렬 연결할 때는 전압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전체 전류가 3A거든? 근데 3A가 나눠진댔지.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 저항의 비가 1대2죠. 그럼 전류의 비는 몇 대 몇이 나와야 된다고? 2대1이 나와야 된다고, 2대1. 그럼 2대1이 나오면서 전체 3A가 나오려면 얘 2A죠. 1A. 그래야 저항의 비가 1대2면 전류의 비는 2대1이 되죠. 그 다음 이거 2개 봐봐. 전류를 더해야 돼. 요걸 더하면 3A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뭔 소리냐면
5명이 출발했대. 5명 출발해서 위로 3명 갔으면 아래로 2명 간다는 거야. 근데 다시 일로 3명이 오고, 뒤지지 않으면 일로 2명이 다시 올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일로 오면은 5명 그대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더해주면, 전체 전류 값은 더해주면 요게 된다. 자, 또다시. V는 IR 써봅시다. V는 I 곱하기 R, 6V죠? V는 I 곱하기 R, 6V지? 안 변해요. 각각의 흐르는 전압은 전체 전압과 똑같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가장 기본적인 회로가 돼. 자, 당연히 시험 문제는 요걸 안 주지. 그럼 어떻게 줄까? 이 두 도선을 합체시켜요. 이걸 직렬과 병렬의 혼합 연결을 합니다. 아니 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그리면 혼합 연결이 되겠죠. 그럼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같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한 번에 우린 못 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얘들을 이것처럼 만들어 주던가 얘처럼 만들어 줘야 돼. 그러면 이걸 누구처럼 만들어 줄 건데? 얘처럼 만들어 줘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 두 개의 값에 대한 전체 값을 구할 수 있지. 그럼 전체 값을 구하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 되냐면 하나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개에 대한 요거 두 개에 대한 각각의 값에 대한 전체 값을 구하면 요 전체 값으로 하나짜리의 니크롬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값이니까. 그러면 이제 직렬 도선이 되는 거지. 그럼 직렬 도선에서는 저런 식으로 또 구하면 되겠지. 그지? 자,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내가 값을 써줄 테니까 너희들 한번 해봐. 자, 여기 밑에다가 쓰면은 내가 전체 값을 주는 거야. 이거 전체에 흐르는 거. V, I, R. 근데 당연히 저걸 안 주지. 이걸 주겠지. R1은 4옴, R2가 2옴, R3는 2옴. 3개 줬다. 그 다음에 전체 전류, 요게 2A. 요것만 주면 너네가 뭘 구해야 되냐? 각각의 흐르는 전류 전압. 그 다음 전체 전류와 전체 저항값. 풀어봐, 한번. 한번 해보세요. 응? 뭐가 안 보여? R3 2옴. 이거 둘 다 2옴. 2옴, 여기도 2옴. 얘 둘 다 2옴이고 요 새끼만 4옴. 그 다음에 전체 전류는 2A. 한 개짜리 도선으로 바꿔야 돼. 당연히 제일 처음 해결해야 되는 건 전체 저항 값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전체 저항 값을. 이거는 내년에 물리 1 할 때도 많이 써먹을 거야. 지금 뭐 전류와 전압과 저항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직렬도선과 병렬도선이 내년에도 많이 나올 거거든. 특히나 병렬도선에서 좀 짜증나게 나올 때가 있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뭘 구하는 거예요? 각각의 흐르는 여기에 흐르는 V1, I1 요거 이제 다 구하라는 거야. 여기는 이제 I2, V2랑 I2가 되겠죠. 여기는 I3랑 V3가 되겠고 여기는 전체 값, 이건 전체 값 다 구하는 거야.
자, 해봅시다, 한번. 자,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전체 저항을 이것 하나짜리로 구하면 여기는 전체 저항이 얼마야? 내가 아까 어떻게 했냐, 이거? 병렬 회로를 하나짜리로 구할 때는 2개짜리니까 이거 하면 되겠죠? 더해분의 곱해, 더하면 4, 9 곱해서 4니까 전체가 1옴이 되는 거예요, 1옴. 이건 건들면 안 돼, 저거. 전 그대로예요. 4옴이. 그러면 이제 우리 뭘 구할 수 있니? 전체 흐르는 저항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전체 저항이 얼마다? 직렬이면 더하면 되니까 5옴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 개씩 풀어내는 거야. 전체 전류는 문제에서 알려준 게 2A야. 그러면 우리 두 가지 값을 알면 나머지 한 개. V는 I 곱하기 R 10V죠. 자, 일단 요거는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10V가 되는 것이고 전체 저항은 5옴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여기서 역으로 돌리는 거야. 자, 역으로 돌린다는 개념이 여기에 V1과 I1 값을 구해야 되고 여기는 병렬 회로에 대한 전체 값이야. 근데 어쨌든 여기서 구해 보시면 이건 직렬도선이잖아. 직렬도선에서 무슨 값은 같다고? 직렬도선은 전류가 다 똑같아요. 그럼 전류 2A가 여기도 흐르는 거고 여기도 2A고 여기도 2A야. 그럼 두 개 값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한 개 값 구할 수 있죠? V는 I 곱하기 R 8V가 되는 것이고 V는 I 곱하기 R 2V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해봐. 몇 볼트야? 10V죠? 그게 나오지. 왜? 직렬은 더하면 10V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과정. 이거는 병렬 회로의 전체 값이에요. 그럼 이거에서 이제 각각의 값으로 구하면 돼. 단 병렬 회로는 어떤 값이 같다고? 전압이 똑같습니다. 병렬 회로는 전압이 똑같아. 그럼 2V라는 값이 여기도 2V고 여기도 2V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똑같아. V는 IR 쓰니까 여기 몇 암페어? 1A가 되겠죠. V는 I 곱하기 R. 여기도 V는 I 곱하기 R이니까 2V 나오기 위해서 여기도 1A가 그러죠. 그래서 저항의 B가 1대1이니까 전류의 B도 1대1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다 구한 거야. 이거는 당연히 지금 이 값이랑 똑같죠. 8이랑 2.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어려워 보이지만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고 직렬도선과 병렬도선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뒤에 합시다.